안녕하십니까, 마감 시간입니다. 주식 클래스 하창고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기관 매매는 살기 위해서라고 적어놨는데,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기관들의 매매가 조금 더 가깝지 않냐, 그걸 설명해보겠고, 오늘 또 빨간 티를 입었습니다. 상승 기온이죠. 자, 이제 뭐 주말 동안에 많이 좀 변동성이 있었고,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선방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선방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뭐 종합주가지수가 그래도 장 초반에 한 2400선 초위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려놨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8월달 월봉이 양봉이 되려면 2450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25포인트니까 아직까지 여력이 있는 거고, 혹시 양봉이 안 되면 어떻게 많이 망가지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6월달 급락의 한 30% 자리가 61선인데, 요 이상에서 그러니까 2450이란 게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급락의 30% 이상의 되돌림. 그래서 2450이란 자리가 지켜져야만이 조금 더 힘이 좋은 거고, 하지만 또 밑에는 이 양봉의 절반 값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심리적으로 2400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발 금리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여전히 긴축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잭슨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거는 좀 빼고, 하지만 이제 2% 정도면은 뭐 적당한 수준에 마감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그래도 약간 꼬리를 달면서 마감했다는 말은, 아침에 훅 빠지니까 시가가 꽤 크게 나왔었어요. 훅 빠지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코스닥은 800선이 이제 그 중심인데, 지금도 코스닥은 보면 약간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좀 크죠. 좀 큰데, 그래도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5월선을 맞고 이제 요 하락폭의 절반 가격이 대략 825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반등 목표치를 코스닥은 825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이 바로 마감 시향에서 이번에 이제 825 약간 넘어갔다가 얻어맞은 건데, 똑같은 분석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770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770. 이게 이제 요 지난 7월달 상승폭의 절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제 일종에는 약간 770 초반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요지는 양 시장 모두 아쉽게도 지난주 저점을 조금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근데 내용 면에서는 보통 붙여서 마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또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지 요런 힘은 사실 뭐 내일 또 장이 열리겠지만은 대밀리는 것보다는 바로 붙여야 됩니다. 어디까지? 5월선까지. 그것도 하루 만에. 당장 내일장 같은 거 딱 붙이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는 게 진짜고, 붙이고 얻어맞고 다시 밀려서 이 자리에 내려오면 진짜 그건 와르르 무너집니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훅 빠지면 자율 반동으로 따라 붙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5월선을 얻어맞고 밀리는지 밀리지 않고 뚫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밀려버리면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고, 뚫어버리면 생각보다 이번에도 보면 훅 빠졌다가 빨리 올라왔었죠. 제가 이제 약간 좋은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이 파월의 이 잭슨 미팅이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 속도 싸움입니다. 빨리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 상품에서 시작할 때 잠깐 적어 있습니다만은, 약간 코스닥 지수에 베팅하는 바로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지수가 빨리 올라올 것 같아 베팅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럼 지수가 빨리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인버스 이 상품을 투자를 하시게 되겠죠. 결국에는 ETF라는 거는 뭐라고? ETF는 변동성 싸움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ETF는 뭐라고? ETF 투자는 변동성 싸움입니다. 근데 약간은 이거는 사실 약간 단기 성향이 맞아요. 그 다음에 스윙. 너무 이거를 중장기로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물론 먹긴 먹겠지만 그건 대세 상승장이나 뭐 작년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중을 조금 낮춰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중을 조금 얕게 일정 부분 뭐 해지성으로 갈 수도 있죠. 내가 주식을 많이 들고 가는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이게 잠깐 단기 뭐 2, 3일 내 아니면 2, 3주 내 매매하고, 2, 3일 또는 2, 3일 뭐 예를 들어서 5일 전후가 되겠죠. 탁탁탁 매매하고, 또 스윙 같은 경우는 한 2, 3주 정도 보고 매매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중장기를 좀 끌고 가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전체 이 포지션에 뭐 한 30% 정도, 뭐 애초 포지션에, 최초 포지션에
뭐 한 30% 정도? 뭐 요 정도만 그냥 이제 뭐 해지성도 있고 이제 지켜보는 관점에서 아니면 소외 안 받으려고 저는 그렇게 좀 권하거든요. ETF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 이거 가장 큰 장점이 거래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세도 없고 물론 이제 1시간 정도의 교육과 이런 건 좀 받으셔야 되죠. ETF 투자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많이 쳐보면 나오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내용이 어쨌든 기관 매도 이렇게 적어놨고 환율은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있어요.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달러가 히트 뭐 20 years 뭐 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겁니다. 최고치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이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우리가 달러를 보여드리는 거죠. 예. 달러의 상대통을 나타내는 DXY라는 지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포털 사이트도 나오고 이건 지금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분봉으로 한번 봤는데 지금 109.15 정도 있어요. 1호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잭슨홀 연설이 나올 때는 이게 100줄에 쭉 갔다가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주간 정시에서 어이 봐라 달러 별로 움직이지 않았지 않았느냐, 채권 별로 움직이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침 이제 오늘 장을 열고 본장을 보니까 아침부터 쭉 올랐었어요. 그래서 109.4까지 갔다가 고마운 것은 지금 쭈르르 밀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다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원화환율이 팍 튀었겠죠, 이렇게. 근데 원화환율이 튀게 되면 장 안 좋은 거야. 원화환율이 튀면 습관적으로 뭘 보는 거냐면 외국인이 주식 사나 안 사나 보면 돼. 외국인 주식 안 팔았죠, 별로. 그냥 조금 450억 판 걸 가지고 팔았다 말하기는 민망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좋다, 꼭 제가 좋단 말은 못하겠는데 외국인들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편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환율 약세가 물론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환율이 약하면 펀더멘탈 약해지죠. 그쵸? 아니라 하지만 유가도 수입하는 거고 다 수입하는 거니까 원자재 수입하니까 내렸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두 밀의 가격이 내렸다고 해요. 이건 밀입니다. 밀의 가격이 뭐 톤당 한 뭐 그래요 1,4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는 뭐 한 40% 정도가 DC가 됐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 주 후반에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게 될 건데 지금 전망치 보시면 6.3에서 6.4로 전망을 약간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비중이 높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환율이 무조건 올라가도 신경 쓰지 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어떤 포인트를 드리고 싶냐면 환율이 올라가도 외국인들이 어차피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장은 왜 빠진 거야?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사모펀드하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이야기를 준비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야? 왜 이렇게. 그래서 그럼 오늘 장에서 한번 봅시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도한 종목인데 역시나 삼성이 하이닉스 팔죠. 꼭 나빠서 판다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식 비중 줄이려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주식 카카오도 마찬가지. LG노텍은 무슨 악재 있습니까? 없어요. 자동차 기아는요. 기아도 지금 보게 되면 기아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 매력이 다른 섹터보다 약합니다. 워낙 견고하단 말이야. 주가가. 그러니까 워낙 견고하니까 오히려 견고한 종목들은 그냥 비중을 조금 낮춰놓고 어쨌든 수익률 게임 하려고 얘들이 이익을 하는 거야. 뭐합니까? 그냥 뭐 호재 붙은 종목으로 막 확 쏟아버리는 거죠. 돈은 제한적이에요. 고려아에 뭐 호재 나오면 붙어버리고, 하나솔루션 호재 나오면 태양광 붙여버리고, 포스코 케미칼 호재 나오면 붙여버리고, CS윈드 풍력 붙여버리고, 카이 T50 뭐 수출한다고 붙여버리고, LG엔솔은 지금 계속 재료 나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SK텔레콤은 이제 수급 이슈가 있었고요.
방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관들이 사는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들이 샀는데 자꾸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투자가 관점에서는 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기관은 여전히 살기 위해서 뭘 사고 있다고? 얘들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도 그냥 기관 사는 거 따라 하라고 했는데 얘들이 사는 게 뭐 방산, 태양광 물론 저도 언제 꼭 꺾일 것 같아 심리적으로는 마음은 꺾일 것 같아. 근데 자꾸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쟤들이 가기 때문에 반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못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주야 갖고 있어. 언제 저점 찍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쟤들이 꺾여야겠죠. 안 꺾이는데 그럼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감각으로 삼아 돼? 안 돼? 안 돼. 삼성이 6만원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 왜 안 올라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이 죽었다고 판단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제가 고집한다 될까인데 어제 주간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실제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그거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런 뉘앙스도 많았잖아요. 약간 비둘기파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한 번 더 나 매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화들짝 놀랐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파월 의장의 말대로 이번 주 주말에 8월달 미국 고용 한번 보고 그리고 9월 13일이죠. 우리 추석 쉬고 추석 때는 쉬세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 미국 8월달 물가지표 보고 근데 어저께 하루 전날 그 제가 주간 영상에 적어놨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PC 물가지수 잘 나왔더니 그건 일시적이야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보자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연준의 그 금리 인상 확률도 물론 이제 시장이 바랬던 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올려놨는데 두 번 75 올렸으니까 두 번 75 올렸으니까 이 판에는 이 9월 달에는 여기 보면 9월 21일이죠. 9월 달에는 그냥 50으로 가자. 근데 지금 확률은 50으로 가자가 한 30, 40% 있고 75로 가자가 그럼 세 번 연속 75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지. 빅 스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이언트 스텝. 여기에 경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준은 데이터 보고 하는 거니까 물가 지표나 이런 거 잡히면 말이란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실내로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는데 물론 이 바이든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휘발유값 떨어지지 않느냐 4.59, 4.44, 4.03, 4.15 물론 이거는 수요가 나빠서 안 좋긴 한데 물론 복병은 하나 있죠. 예,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천연가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이 이런 거 가지고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연가스도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올라가겠지.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상품. 원자재는 뭐 유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유가 뭐 갑자기 골드만삭스 인마들 125달러 할 때 150달러 부른 애들이야. 근데 꺾이는 것도 한순간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세요. 천연가스 가격을 계속 좀 중간중간 보시다가 혹시나 얘가 떨어지면 생각보다 분위기 빨리 변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빨간 옷을 입은 만큼 또 내일장은 확 5일선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건 바램입니다. 지금 차트는 사실 별로거든요. 일단 바램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갈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고집 피우기도 안 되고 너무 막연하게 장밋빛 전망을 줄 수도 없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복원력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참조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